자,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이제 47세 정 회장과 부회장 이제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까지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등록했고 오늘 특별히 자기 자신의 소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기자들이 듣고 또 질문하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총회까지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기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 정 부회장 출마하신 분들 자기 소견 오늘 좀 리듬 안에서 발표해 주시는데 3분에서 5분 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발표 후에 기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1분 질문해 주시고 2분 내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해주시고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니까 공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저쪽 선거관리위원들은 일어나세요. 뒤로 앉으세요. 거기 기자들 서 기자. 김 장로님은 거기에 앉으니까 그냥 앉으니 아니 의자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 기자 앉는다니까. 새로 피는데. 지금 몇 분 왔어요 기자들. 다른 데서는 다 오셨어요? 다 앉아 더 이상 오실 분 없어요? 이제 6명 왔습니다. 예? 6명 지금. 현재 6명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회장 출마자인 문석호 목사님 왜 이름을 앞에 써려다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는 말씀해 주세요. 3분에서 5분. 예. 회장으로 출마한 문석호 목사입니다. 46년 동안 교육이 은혜롭게 또 지난 회기도 포함해서 은혜롭게 모든 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46년 동안 해왔던 교육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모든 회원님 여러분들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좋은 전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서 그리고 새로운 이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의논하면서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대표로 우리 백달령 장로님이 출마하셨는데 잠깐 말씀해 주세요. 평생 그 신앙생활을 쭉 해왔었는데 시 부족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까지 앉게 될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교계를 위해서 봉사 잘 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친정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첫째 우리 윤석권 목사님 잘 보필해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이 사람이 잘 물어볼 때 또 귀순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잘 순종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분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가 1번이고 김희봉 목사님이 2번이고, 그래서 1번부터도 먼저 저 기호 1번 김요셉 목사입니다. 우리 교협이 46년 역사 1975년 6월 27일 날 22개 교회가 모여서 우리 교협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역사, 그리고 많은 전통들, 그리고 훌륭한 일들이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사실 드러났고 참 위대한 발자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47회가 되면서 이 교협의 역사와 전통을 아주 잘 받들고, 그리고 우리 교협이 더 실속 있는 그런 교협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부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마의 뜻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교협이 뭔가 일하는 교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협이 자랑스러운 교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협은 모든 회원 313교회가 함께하는 교협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부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부회장이 되면 우리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구석구석 교협의 모든 일들을 제가 살피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더 좋은 일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희봉 목사 오늘 언론 기자분들하고 선거 관리위원들이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그 멀리서 김동욱 기자님은 무저지에서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호 2번 김희봉 목사입니다. 지난 회기에 2번이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도 2번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구했고요. 먼저 부회장 후보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은 팬텀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2003년도부터 교계와 동포 사회를 사랑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교협이 500여 교회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큰 집을 이끌어 가려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뉴욕 목사의 총무를 거치고 교협 총무와 각 분과위원장직을 거쳤습니다. 할렐루야 준비위원장 2번을 거침으로 훈련된 사역자로 잔뼈가 교협에서 굵어왔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항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쳤으니 부회장이 되면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더 잘 배우고, 이루는 정경회장단들의 전통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교협을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세대와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협의 이상을 높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비전과 발전 있는 교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겸손하면서 낮아진 자리에서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반드시 행복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교협,
이 되도록 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기회가 채워진다면 함께 섬기는 교역, 함께 일하는 교역, 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교역, 그리고 함께 화목하는 교역, 그리고 차세대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역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 부회장 후보로 나선 네 분의 소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자분들의 자유스러운 질문 또 대답을 듣도록 하겠는데 한 분이 금년도 그 선거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없던 이야기들이 돕니다. 어떤 부분이 출신 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아마 그 목사 후보, 그 목사회장 후보, 부회장 그 후보 두 분 다 그 총신 출신이어서 그 총신 동문들의 초심을 잡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떠도는 이야기들이 저 후보가 언제 총신을 다녔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나랑 그 동기하는데 나 학교 다니면서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라는 이야기도 떠돕니다. 백다령 장면을 제외한 문석호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 김일봉 목사님께서 자기가 총신에서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걸 밝히기 전에 이제 기자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한 사람당 가능한 한 2번씩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질문 기회를. 그리고 1분 질문하시고 2분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세 분들이 다 총신 출신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가요. 회장님하고 목사, 부회장 목사님 부회장 두 목사님들. 백장님만 빼고요. 백장님만 빼고. 저는 성신대학교 입학했고 신학대학원 2년 다니다가 일반 대학원으로 철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R, MBB, THN, BGU 다 마쳤습니다. 그 정도니 또 뭐 더 필요한가요? 됐어. 그럼 기호 1번. 이거 거꾸로 네. 계속. 네. 저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만 50세에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학력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을 나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정규과정을 저는 졸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호 2번. 예, 저는 그 학부를 대신대학교를 하고 총신을 1988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여기에 졸업장이 있습니다. 1990년도 이렇게 졸업장이요. 여기 83회 졸업 순서에 보면 뒤에 이준성 목사가 내하고 동기입니다. 목사회장이. 그리고 A, B, C 학번이 있는데 졸업생이 여기 한 몇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쉽지 않고 종신대학교 신대원 83기 졸업 동기 주소록에 제 이름과 이준성 이름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근간에 제가 총신 출신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죄를 어떻게 받을는지 그리고 앨범까지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거위원장님께 뭘 요청하느냐 하면 졸업장과 서티피케이션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받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예. 회장 예. 지난 회기는 이제 코로나 19를 이제 취임 이후에 맞아서 미중유의 이제 사태를 맞아서 이제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활동을 여러 가지 잘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목사님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회장님이 되시면 지금 코로나 진행 중에 이제 취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의 교육과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목사님 평소에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제 그 활동의 범위, 배경, 취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걸 이제 주로 두고 있는데, 교육의 개혁 따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에 취임하시면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폐해가 많다는 의미에서 개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개혁이라는 보다는 시대에 맞는 갱신이 리뉴얼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말보다는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가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결국 코로나가 주는 피해는 이제 집단이나 이렇게 컨택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과 컨택트의 문제가 아닌 작은 그룹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바람이 있다면 회장, 총무, 집행부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행사의 주체가 되고, 모금의 주체가 되고, 결산의 주체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필요에 따라 집단 행사가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시책에 맞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예. 그 김효셉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교협 그 회장과 그 부회장 출마 그 자격을 보면은 거기 교협에 그 기여한 공헌이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굉장히 그거는 해석할 여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또 후보를 측정하는 그런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3년 정도에 거쳐가지고요. 지난 3년 정도에 거쳐가지고 목사님이 교협에 금전적으로 얼마를 기여했으며, 그리고 그 참여, 그래서 금전과 참여, 이렇게 마음,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나왔겠죠. 뭐 그거는 뭐 부정한 사람이 없을 텐데, 또 구체적으로 근데 수치로 보이는 그 재정적인 기여하고, 그리고 교육에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참여해가지고 이바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 공헌도라는 표현이 우리 배측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좀 시비가 붙습니다. 이 공헌도라는 말이 들어갔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이 법을 개정하던 분들의 그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교협에 물질적인 지원을 얼마 했느냐 하는 것을 공헌도로 평가하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장 되려면 한 2만 불 이상 또는 1만 불 이상 교협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전 그 당시 회칙에 들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공헌은, 제가 3년 내에 교협에 공헌했던 것은
할렐루야 대회 지원금으로 한 1,000불 가까이 3년에 냈습니다. 제가 참석은 3년 내 할렐루야 대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렇게 했고요. 3년 이내에도 제가 협동총무나 기획분과위원이나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역은 150개가 넘는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150개 분과위원장이 다 교협의 실행위원입니다. 임원은 9명이지만 실행위원이 150명, 180명입니다. 실행위원이란 교협을 위해서 실행하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저는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은 저를 기억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총회나 임실행 회의를 할 때 교협의 방향이 잘못 정해지거나 회칙이 잘못 정해지거나 또는 어떤 일이 구부러져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감히 제가 그때마다 제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우리 교협을 어쩌면 옳은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교협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협의 공헌이란 교협이 정의롭게 서는 것, 그리고 바른 법대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것에 제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는 그 얘기를 욕을 먹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끄럽지만 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네. 김우승 목사님께서 공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목사님께 취재하다가 교육에 항상 발언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 일이라는 것은요, 그래도 실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또 많이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 할렐루야 대회 때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공헌도 임을 떠나서요, 그만큼 교육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 잘 인식을 잘 못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기 함대가 하나 있으면 말이죠. 이 함대를 운행하는 데는 함장이 필요합니다. 조타수가 필요하고 함대를 늘 닦는 사실은 수병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협에 회장이나 부회장을 뽑는 것은 함대 닦는 수병을 뽑는 게 아닙니다. 조타수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는 것은 이 함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함대의 지휘관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건설 현장에 건축을 하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벽돌만 나르는 인부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사 과장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전체 책임지는 것은 현장 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벽돌을 한 번도 안 날렸는데 현장에 수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 현장 소장 되시는 분들은 벽돌을 한 번도 날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그러나 그분들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왔고 일이 되도록 돌아보았고 이 현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늘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지금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는 것은 우리 교협의 대표자를 뽑는데, 그런 분이 누구여야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협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열정이나 기도나 관심이나 이것은 계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게 돈을 주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과 같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반드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냥 모이고 따라다니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일하는 앞으로 교협을 만든다면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313명 전 회원 교협 목사님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교협을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 사실 상당수의 우리 회원들은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죠. 헌신을 하고 싶고
또 교회하면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임원들, 회장 중심의 특정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깨보고 싶습니다. 그건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전 교회 회원들이 또 교회는 전 교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변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 저기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또 이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김효세 목사님 발언이 2분 48초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언은 2분으로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분을 체크를 하질 않아요.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미안합니다. 다른 얘기는 안 된다고 아니 도둑놈을 못 잡은 게 책임이 아니라 도둑놈이 나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선관위가 모였을 때 이런 식보다는 목사님께서 질문해서 대답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궁금한 점을 기자에게 묻게 했었어요. 목사님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법을 어기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선관위에서 이걸 합니까? 기자들이 자격을 심사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오면은 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라 나는 정말 나는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자, 거예요. 또 이제 진행합시다. 저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좀 발언 좀 하고 김민봉입니다. 윤영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민봉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세대, 차세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인 커뮤니티도 좀 좁아지고 우리 지금 현재 양 목사님도 할렐루야 대회 때 다음 세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지금 준비위원장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세대와 차세대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러한 단어가 문장이 우리 부회장 후보로서 5가지 제안한 것 중에 한 개로 나와 있어서 혹시 지금 여러 경험을 하시면서 차세대나 다음 세대에 거는 혹시 하고 싶은 어떤 행사 내는 프로그램,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15년 넘도록 섬기면서 이제는 10년이 있으면 우리 교육의 원로들이나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다. 그리고 이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육의 희망이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할렐루야 준비원장을 하면서 차세대 이렇게 훌륭한 강사가 오셨는데 계속 팔로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차세대 1.5세나 2세를 제가 지금 명단을 제가 20명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회 준다면 그들과 함께 자주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황영수 목사님도 자주 만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가슴 속에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차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4번째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 집회가 항상 9월에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내몰라하고 뒷전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청소센터에 우리 양민석 회장님이 황영수 목사님 교회 수정성결교회 제도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인사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 관심이거든요. 이 사랑이거든요. 관심은 곧 사랑이고 관심이 있으면 현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른 집회도 해야 되지만은 이 차세대 집회를 15초 전입니다. 9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사입니다. 네. 네, 문석호 목사님과 백다리 남영사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목사 부회장님들이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에 대한 그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두 분의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두 분 모두 김영선 목사님, 김일봉 목사님 총재들을 향해서 왜 김일봉 목사가 아니고 나여야 되는지, 왜 김영선 목사가 아니고 김일봉 목사여야 되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일봉 목사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총신은 나오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총신에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문교부에서 주는 학위까지 받는 과정이 있고, 문교부와는 관계없이 교단에서만 인정해주는 신대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 과정이 있고, 학부 과정이 있습니다. 질문도 이 과정 중에서 어느 쪽을 하셨는지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저부터인데. 자, 대답하도록 할까요? 네. 거기 이야기 끝났어. 되겠습니다. 제가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교협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은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정통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어떤 지도력, 이 300교회 3만 성도의 단일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나 세워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도덕적, 인격적인 문제는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력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26년을 좀 넘게 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저는 경영을 참여하고 조직을 수만 명 이 부하직원을 두고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86년도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예장합동 측에서 장로로 18년간을 저는 평신도로서 목사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개척해서 17년 동안 담임 목사로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정도면 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는 김요셉 목사님께서 나는 내 후배인 줄 몰랐습니다. 96회 졸업을 했다고 해서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83회를 졸업했는데 우리가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대원 안에는 문교부 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교부 정식 아닌 그 총회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MDB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MDB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먼저 그 성간위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더 이상 제가 답을 하지 않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협을 참 제 경험상으로도 볼 때 한치 교회를 그렇게 인턴 없이 제가 30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안수받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46년 7년 회기가 되는데 역사적인 교협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제가 총무를 거쳐보니까 돌았으면 일이고 돌았으면 일입니다. 사실 이 교협에 와서 이걸 이문을 거쳐보고 임시를 실제적으로 일을 경험을 안 해보면 교협 일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김승인 목사 회장 때 목사에 총무할 때 그때부터 제가 교계를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20초. 내가 교계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한번 섬겨보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준비했고요. 준비된 모든 것을 하나님 기회 주면 한번 일을
해볼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을 잠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있어요. 이따가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들 질문. 성원이 좀 질문해볼까요? 여기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하신 분이 유리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희봉 목사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희봉 30초 내로 요거 답변을 좀 제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김희봉 목사님, 유튜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와 줌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30초 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드립니다. 줌은 제가 신학교에 지금 팬데믹에 저도 강의를 하고요. 그 주인이 소유주가 중국 사람이라 이렇게 와서 그래서 비밀이 많이 새어나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고요. 유튜브는 동영상의 하나의 형태인데 간접적인 뉴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효세 목사님, 유튜브와 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줌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유튜브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을 올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팔로우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질문들이, 난 지금 이 질문의 방향이 자격 시비를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 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서 이제 좀 밖에서 떠오르는 걸 기자님들이 물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김희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답이 확실하지가 않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질문한 것은 그게 학위 과정이냐 편입 과정에 졸업을 한 거냐, 졸업이라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피한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미리 깔아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나왔어도 목사 안수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 나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걸 확실하게만 얘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밖에서. 제가 조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는 1980년에 신학대학원을 문교부로부터 80명 인정을 받습니다. 총신대학교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김효봉 목사님은 총신대 신대원 83회 졸업을 하셨다 그러고, 저는 2000년에 입학했으니까 96회 졸업입니다. 자그마치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50세에 들어갔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김효봉 목사님이 입학을 88년도에 입학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졸업을 하셨다면 2년 과정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88년, 89년 2년 다니고 90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연구과정이든 석사과정이든 3년 과정입니다. 87년도에 입학을 해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총장이 총장 증명서를 줍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입학해서 2년을 다녔는데 저보고 선배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총신대학교에는 학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를 나온 겁니다. 다른 과정을 마친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요 선관위에서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선배라는 말씀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배라니까 저는 후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들 가운데 질문 있으세요? 자, 거기서 이제 답변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데 답변 안 해서. 저는 MDB를 반드시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총신대학교를 가면. 예. 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선거관리. 다른 분 없으시면 하나만 할까요? 제가 선거관리. 거기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줄게요. 그러면 이따가. 예. 목사 회장을 지내보고 하동기부 회장을 지내보고
특별히 교협회장을 지내면서 뉴욕 교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참 우리의 지적인 학력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통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양 회장님께서 이 팬데믹 때문에 할렐루야 대회가 될까, 언제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참 잘하셨는데 그 주요 행사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팬데믹 중에서도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절대 교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새 후보님들께서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개척교회라든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진짜 함께합니다, 도와준다 등등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거는 세 분 문석호 목사님부터 그 답변을 좀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첫째 저희가 갖는 생각은 교협이 꼭 물질을 동원해서만 그래서 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교육, 상담 여러 가지 있지만 인지양성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개교회가 단임 목사 하는 일이지 교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각 지교회들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오픈이 되고 또 목회력이 오픈이 돼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1년이면 3년 시간 동안에 많은 물질과 또 많은 행동 방향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필요하면 협력해야 될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벌려서 해야 되겠죠. 더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상에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이 되면은 지금 현재 신문에 의하면은 한국인들 식당은 한 50%가 문을 닫습니다. 내년 봄 되면 모개지 못 내는 집들이 쏟아집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 줄어요. 교인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내년에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할렐루야 대회를 교인들의 헌금을 받는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협이나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들 마찬가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동일하게 내년에 힘들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큰 교회 보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희생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이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아직 그런 상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내년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대회든 뭐든 우리 교협의 앞으로 행사는 그렇게 헌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소위 수입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상당 실습을 하나 드릴까요? 예. 제가 밖에서 뭐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문석호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아니 그럼 뭐 조금 이따 저기 김인범 목사님 답 끝난 다음에 제가 하면 됩니까? 네. 자, 이번에 할렐루야가 참 성남리에 잘 마쳤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 양민석 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준비원장인 저에게 참 많은 대화와 함께 전화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현 회장이신 양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기로 작정했고 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기서 20몇 번이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할렐루야를 마치게 하는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46년 동안 한 번도 할렐루야를 거의 안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할렐루야 시작부터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 돕기도 참 부활절에서 작은 교회 돕기도 잘했고 장학금도 이번에 많이 주게 되집니다. 저는 이 교역이 공헌도에 대해서는 돈으로만 공헌도가 아니고 몸으로 여기에 실천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렐루야 집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지만은 후보자 되시는 우리 부회장 후보는 한 번은 나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집회 3번 있고 세미나 2번이 있는데도 한 번도 그런데 뭐 부회장 교역 부회장이 출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마음이 들고요. 목사의 임시총회 때는 오셔서 이제 교역 부회장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이 탔습니다. 솔직히 할렐루야 준비위원장으로서. 그래서 할렐루야 준비위원장으로서 나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게 인사도 하고 싫어도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역을 이끌어 나가는데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문석훈 목사님께서 바쁘시고 여기 출입이 이렇게 때때로 좀 많이 참여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또 한편 들리는 건 이제 어쩌면 이 교육 사무실을 자주 쓸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뭐 문을 닫고 교회에서 주로 모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들리는 얘기니까 문 목사님께서 한 번이나 딱 말씀만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 목사님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 교역 이용도가 이 사무실 이용도가 좀 줄어들 것 같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요. 그래 그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 말을 다 잘라먹고 한 말.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아니 모이는 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쉽게 모일 수 있고 또 식사 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다 준비했다가 모여서 거기서 뭐 회의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랬으면 되습니다. 제가 아까 김일봉 목사님 한 번도 안 나왔다는데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지만 그때 제 동생의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제가 장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니 장사에 가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저녁에 제가 줌으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3일 동안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아니 줌으로 참석한다는 게 그게 유튜브 줌이 아니라 유튜브 맞아요. 제가 잠깐 유튜브 자 이제 더 이상 자격 가지고는 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서류를 다 보고 다 해서 통과되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간 다음에 제가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격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은 그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 그런 개념으로 더 이상 이제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정보자로서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김이복 목사님이 3년, 저보다 13년 선배고 자기 중심 나왔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김이복 목사님이 이수한 과정은 83회 교역자 연수 과정을 160명 가운데서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건 총신대 확인해 보시면 바로 드러납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맞습니다.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출한 서류에 이력서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이렇게 쓰셨다면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내가 또 다른 질문. 네네. 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좀 제가 네. 저는 저기 회장님하고 평신도 부회장 후보인 저 백달령 장로님에게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요. 물론 교협은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과 평신도 대표가 나와가지고 총회의 대표로 2명이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이 뉴욕 교협의 여러 정기총회에 보면은 이 평신도가 나오는 것은 정말 투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그 정기총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그런 평신도들의 얘기들도 많은 것 아마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회장님이 되시고 평신도 부회장님이 되시면은 혹시 교회 대표해가지고 투표하러 평신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대표는 한 명만 나오게 하고 평신도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주로 목회자가 아마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평신도 그 군을 갖다가 대표하는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평신도를 대표하는 뉴욕 교회의 장로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회장들에게 표를 줘가지고 좀 평신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질문이 길어. 예, 제가 이제 15초 내로 끝낼게요. 그런 기능을 줘가지고 그 평신도 그 투표권을 갖다가 좀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회장님하고 저기 평신도 부회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제가 먼저. 네네. 저는 회장이 되면 그 짧은 시간에 규정을 고친다든지 장관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똑같아요. 이 사회가 마치 사회의 특성이 있듯이 인간도 나름대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규정은 현재 규정대로 하고 또 그것이 귀찮아서 교회에 나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하신 요점을 확실히 깨치를 못했는데 비슷하게 제가 대답을 하고 평신도로서 참 한 교회에 오랫동안 제가 등기를 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전혀 문의하지도 않는데 이 교회에 하는 활동을 제가 제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전혀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뭐 얘기를 한다니까 뉴욕 교계에서 교회들이 무슨 뭘 한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걸 전혀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교육이 뭔가 하는 일이 뭔가 뉴욕 교회 전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갖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평신도에서도 알게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한 교회 뭐 젊었을 때부터 섬겼으면 90년을 다녔는데 그거를 전임 목사들 대통령 목사님들 지나가시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어도 몰라요. 이거 떠나면 뭐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하나 활동 이것을 우리 고신도의 교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김일봉 목사님하고 김효세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껏 많은 그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김일봉 목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계의 동포 사회를 사랑하고요.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정경회장단들이 없었으면 교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요. 또 회원 교회 목사님들과 현직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큰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이 이 사회 동포 사회에 이 50조 세계의 뉴욕시리에 있는 뉴욕 교육에 대해서 위상도가 올라갑니다. 위상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화목해야 되고요. 정말로 이게 교회다운 교육,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사역자로서 사명을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다면 정말로 멋있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면 영적으로라도 힘들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 부흥, 기도의 부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할렐루야 때도 양민석 회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돕자, 불신자까지 돕자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재와 장학금을 일반 비즈니스도 20곳 이상 교회들의 70여 교회, 80여 교회가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까지 장학금을 주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회가 6회기 때 창설이 됐습니다. 198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되는 11회기 때 중앙일보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할렐루야 대회 연 인원이 15,000명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중앙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00명. 그러면 4일간 했는데 매일 4,000명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대회 하면 연인원 4,000명이 안 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32회기 때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역이 29개 교회에서 3,500명이 기사라 체육관 모였어요. 요즘에 하면 200명 옵니까? 300명 옵니까? 교역 세운다, 활성화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회를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 오늘날 21년에 할렐루야 대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증경 회장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아주 발전적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영적 지도력을 갖는 그런 학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교육, 2세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이민사회는 교회의 9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유스그룹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90%가 없다는 얘기예요. 겨우 10여 프로가 유스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2세대를 키워야 된다. 이 차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동일합니다. 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한국교회도 애들이 안 와요. 그러나 거기는 5천만에 적어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불러 모을 거냐 하지만 우리의 여기 미국 현실은 2세, 2.5세, 3세는 한국 아이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차세대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 교역을 세웠던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90대입니다. 그리고 한참 일하셨던 우리 증경 회장님들 보면 다 80대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노년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계에 70% 이상이 다 70대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20년이면 떠날 분들이에요, 다들. 그러면 우리 교계가, 교협이 그 노년 세대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년 세대를 위한 믿음의 훈련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상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위상제고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이 하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감히 그 점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효생 목사님한테 내가 좀 궁금해서,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할 때 할렐루야 교회를 이번에 사례를 했는데 이제 얼굴이 안 나타났어요. 나도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 인사 차례로 오는 것이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례식 직전에서 장례식부터 치르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제가 장례 때문에 이렇게 좀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난?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걸 제가 그 총무 이창정 목사님께도 회비를 제가 목사회 그 임시총회 할 때 우리 교회에 할당 헌금이 300불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300불 주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뵙죠 했는데, 공교롭게도 죽는 건 우리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막내 동생의 아내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새 팬데믹이라서 장례를 못 지냅니다. 그럼 제가 그 3일 똑같이 겹쳤습니다. 그럼 장례를 못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제가 접속을 17번째, 선날은 17번째 제가 접속이 됐습니다. 제가 그건 참여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임원들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그럴 마음은 처음부터 그걸 알려서 제가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알려야 된다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거 아니면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었고 회비도 전했고 제가 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을 이제 다 생각하기로 하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우리 교육총회가 퀸즈 한인교회에서 26일 10시에 결정됐습니다. 10시. 네, 그렇게 하시고, 점심은, 끝난 다음에 점심은 칠성가든에서 자기 자신들이 피크에 갑니다. 거기서 투고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가서 픽업해가지고 가서 뭐 거기서 잡수시든지 아니면 뭐 픽업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봤는데 미비한 점이라든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에서 광고할 거 있습니까? 광고하시기 전에 제가 진행에 대해서 한번 지적 한번 하고. 예. 이 다음을 위해서 지적해 주세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기자회견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자회견에 이제 후보들이 나오셔서 이제 질문도 받고 자기의 어떤 소신도 말씀하고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정기총 오늘 이거 한다고 이제 신문에 공고가 났어요. 이메일 받았는데. 그러면 각 후보들이 나는 회장, 부회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뭐 한 페이지든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신 발표가 있지 않겠어요? 다르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이 진행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근데 2번 하려는데 내가 2번만 하려는지 개인에 대한 이 2번을 하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진행에 대해서 소위 자료를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질문은 요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을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점점 발표를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서 실은 제가 그 설명을 미리서 못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실은 9번씩 질문이 이렇게 지금
잠깐 이게 지금 처음부터 아셔야 돼요. 오늘은 원래 상관위에서 했던 대로 진행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랬죠.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해놨잖아요. 하나도 안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중요한 안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좀 차단될 수 있었으면 좋았던 질문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소견과 의견과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그거에 대해서만 쪽에서 모자른 걸 질문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한 건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반인들이 소견 발표 3분에서 5분 하고 그에 대한 기자들이 듣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개념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리고 이 다음에 교육 총회 때 각 출마자들이 나와서 3분씩 자기가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리드할 건가를 또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한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 목사님이 말했던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기자분들한테 뭐를 줘갖고 광고도 지금 아무것도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지금 그거 내고 아니 그거는 회기마다 조금씩 달랐더라고요. 어떤 회기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어떤 회기는 지금처럼 아예 안 좋은 회기도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각각 친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지. 각각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을 수 없잖아. 목사님. 예. 저는 이미 이 후보자 34개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기자님들이 그 정도는 다 익히고 오신 줄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입후보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입후보 할 때 갖고 있던 얘기 있으시면 그걸 항목별로 나눠서 기자들한테 발표하셔서 그거를 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선거운동에 대해서 교육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자 이런 거 아니면 절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열운동이나 금전으로 살펴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유일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회원 교우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제가 녹음기는 했지만 저걸 다 받았으려면은 기자들을 위한 이건 배려가 없지. 배려가 없는 거죠. 배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금품을 준다든가 무슨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를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되죠. 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지나갔는데 소견서 받으신 거 있으시면 그거라도 유인물로 좀 카피해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하나 염려가 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회장님 후보, 부회장님 두 분 후보 열정을 띄어서 참 잘해주셨고요. 기자님들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새 책상에 보면 5번에 상대방의 후보를 비방이나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말을 소문을 낸다든지 그러면 징계 처리를 받게끔 돼 있어요. 오늘 조금 바이든과 그 트럼프의 참 그 난타전 같은 그 맛을 조금 봤는데 식사할 때도 상대방 후보를 그렇게 한 것이 다 들어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로 격려하면서 정책 대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방금 문석준 목사님 질문에 답하시면서 후보를 알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금품을 뿌리거나 식사를 대접한 건 아니지만 후보를 알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를 알리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방법 다 허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막았었어요. 그거는 허락해야 돼. 그건 알아요. 법에 되어 있어요. 우리 서약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약서에 보면 통화, 이메일, 카톡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된다는 범위가 예를 제가 회원들한테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언론은 사실 후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언론과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그게 기사 나면은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전화하고 인터뷰만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메일만 보냈어. 그걸 만약 되면 제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기사화한 언론이 잘못되는 건지 요걸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카톡도 뒤에서 카톡에 문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전송하는 건 괜찮은 건지 진짜 디테일하게 전혀 없어요. 네, 성관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끝나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끝나기 연장돼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광고가 광고 얘기하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끝나고서 이건 엑스트라로다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광고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13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실행부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회 때들 다 참석해 주시고 베데스다 교회 김원기 목사님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또 300불 지원하셔서 점심도 또 이렇게 교역하고 쪼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고 그날도 또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님들도 다 와서 잘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학금 30명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서 거기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셔서 나중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만 놓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 2세 아이가 모야모야병으로다가 완전히 쓰러져 있어가지고 부모도 막 이렇게 아버지도 병이 나고 그래서 생계가 안 되는 가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또 그 가정을 조금 요번에 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이 가정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언론들에게 제가 인터뷰상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광고를 더 드릴게요. 지금 한인회에서 지금 이렇게 팬데믹에 어려운 그런 분들 정부에서 혜택을 못 받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유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명이나 두 분 한 가구에 있는 집들은 100불, 그러니까 매달 100불입니다. 그리고 5개월을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불 가구당 바로 이제 지급이 가능하니까 어플라이를 지금 해주십시오. 교육에다가 바로 하면 아마 언제 와서 바로 한 번만 대면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어려운 분들은 꼭 정부에서 혜택 못 받은 분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요. 예, 아마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서류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자기 피처 아이디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자기 주소 있으면 되니까 자기 유틸리티 주소 하나 있으면 되니까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 받는 분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다 검색. 좀 질문 있어요. 바로 하시면 내가 마지막 질문인데 저는 통계적으로 이제 일상 우리가 지금 교육을 이끌어오면서 부회장님이 계실 때 이제 그 회장으로 올라가는 그 회기 지금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회장님 교회에서 가능하면 총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을까요? 교회에서 논의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꽤 자선 600석이기 때문에
한 본당에 한 90명은 들어올 수 있고 지하가 좀 넓기 때문에 거기다 한 이 디스턴싱 하면은 한 100여 명, 7, 80명 넣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를 했는데 한 90여 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데 100명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겠다. 지금 그래서 그저께 그 코모 주지사 발표가 50% 아니에요, 종교? 글쎄 그러니까 지금 50%라고 50%. 밖에서 볼 때도 목사님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나 지금 저는 그냥 임원회의에서 네. 저희 교회에서 근데 지금 이제 50%가 네. 나오기 이전에 네. 우리들이 해서 거기에 지하실에 또 앉고 본당에 앉고 논아서 앉아서 회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효신교회 당연히 저도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효신교회에서 해야 되겠지 그랬는데 그 숫자 때문에 교회도 고려해서 또 실은 프라미스 교회도 다시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김제 한인교회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하시면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신하면 협소하고 또 스트릿에는 물론 가능하겠지만 본당과 그 안쪽에 한 90명 또 지하 친교실에 한 90명 한 8, 90명 그러면 이제 합해서 한 70명 되겠죠? 170, 80명? 그거는 가능하지만 혹시 또 이번에 뭐 2, 300명 많이 오는 경우가 있다면 아니 2, 300명이고 150명 모이더라도 회의는 본당에서 한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고려했다니까 이해가 되죠? 기자님들. 저희는 교회의 예배 시간은 지하에서 다 보고 그거 목사님 그거 가지고 밖에서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못이 강하지만 덕이 되게 하는 덕목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생각이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왜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요. 되는데 다른 교회를 그거는 되는 데는 아니었고요. 애초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회 때 얘기할 때 저기 임원들 다 계시니까 알겠지만 본당에 90명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문이 다 들으셨죠 같이. 그래서 90명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60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명에서 90명 정도 얘기를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를 저기 죄송합니다. 지하는 얘기를 하지 오늘 않았어요. 기자 간담회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회외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상관이 없는. 그건 뭐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이 왔으니까 그래서 지하 뭐 얘기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당이 60에서 90명, 맥시멈 9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요번에 후보들이 후보가 나오니까 새 후보가 있으니까 적어도 150명 정도 이상은 될 것 같다. 말은 정확히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기록을 다 있으니까 그때 줌으로 하시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는 어렵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저기 이거 회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기자분들 그렇습니다. 회의 제청입니다. 회의 제청. 자, 마지막으로 강구한 아까 개인적으로 신상을 서로 모함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영상 보내는 거 그런 거 가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하라는 건데 언론에 보내든지 무슨 개인적으로 보내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내용만 실으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일례서 회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 양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6회기를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47회기를 준비하는 우리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를 통하여서 지금 선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잘 미래를 열어주셔서 정말 교역이 은혜롭고 또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교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운 총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관위원장님과 또 이라 모든 목사님들 또 총대들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경례 박수 한번 합시다.